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43회 원가 이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러분 43회 우리 문제 1번입니다. 43회 문제 1번은 우리가 45회에서도 공부했던 건데 보조부문 원가 배부하는 거예요. 45회 때 했었으니까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한번 정말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서 한번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보조부문 배분한다는 거는 보조부문, 동력 혹은 수선. 그러니까 동력, 뭐 전기를 공급한다. 그리고 수선, 고장난 거 고쳐준다. 그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지? 만약 새우깡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새우깡 만드는 기계에 전기 공급도 해야 되고, 뭔가 하자가 일어났을 때 그 기계를 고치기도 해야 되고, 그걸 보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조, SS, 서브. 이렇게 서브 역할을 하는 부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도 결과적으로는 제품에 들어가야 된다.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제조 간접 원가들을 어떻게 제품으로, 그러니까 주된 제조 부문으로 보낼까라는 게 이 문제의 고민이라고 했었고요. 외워야 될 게 단위, 직단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단일, 이중 배분율법을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직단상,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요거를 공부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된 거다라고 했고, 직접 배분법은 우리가 보조 부분 서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S1은 P1, P2로, S2는 P1, P2로 그것만 인식하는 방법이었고, 단계 배부법은 뭐였어요? 우리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 그러니까 보조 부분 S1, S2가 서로 주고받는데 그거를 다 인식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지. S1에서 S2로 가든, S2에서 S1으로 가든 한 번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 했어. 대무조건 전제가. 뭐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S1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안 켜진 분은 안 돼요. 카메라 켜진 분을 앞에 가리고 있으신 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켜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체크가 되니까. 자, 여러분 상호 배분법은 뭐였어? S1, S2 서로 주고받는 거를 완벽하게 인식하자라는 거였어요. 요렇게 직단상을 공부를 하시고요. 앞에 단일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은 기출에서 가끔 나오는데 이게 변동 원가냐 고정 원가냐에 따라서 변동제조 간접 원가냐 고정제조 간접 원가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단일 배부율은 너무 복잡하다. 뭐 변동 원가 뭐 그런 걸 어떻게 다 행태별로 구별을 어떻게 하냐? 그냥 배부율 기준을 하나로 해서 뿌리자라는 거고, 이중 배부율은 그렇게 하면은 좀 덜 정확하니까 조금 노력이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뭐 변동 원가는 예를 들면 뭐 전기 쓴 만큼 하자는 거고, 뭐 고정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는 뭐다? 최대 뭐 전력 사용량 이런 걸로 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렵다기보다 꼼꼼하게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돼요.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여기 직단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겠습니다. 문제 주어지는 형식은 항상 이러니까 여러분 주어지면 동력, 수선 이렇게 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보통 약자로 그냥 S1, S2, P1, P2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은근히 페이크가 되는 게 우리는 딱 보자마자 그 반사적으로 앞에 있는 게 보조, 뒤에 있는 게 제조 이런 문제를 많이 보잖아.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뭐 치사하다 표현하기 좀 뭐하고 반대로 너희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풀지 마라라는 느낌으로 교수님께서 제조 부분을 앞에 제시하시고 보조 부분을 요 뒤에 제시하시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보조라고 하면 그래 S1, S2 제조라고 하면은 P1, P2 이렇게 프라임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자,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여기 발생한 거 동력 수선 S1, S2에서 발생한 거는 84만 원과 15만 5천 원이다. 우리가 지금 이슈되는 게 이거잖아. 이 돈을 일단 어디로 보낸다고? S1, S2에서 발생한 이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일단 다 보내. 그럼 제조 부분에 다 집결이 되죠? 그거를 다시 제품에 뿌리겠다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84만 원, 15만 5천 원을 다 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물음을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 물음 1번. 단계배분법이라고 되어 있죠. 단계배분법. 직단상 중에 직단상 내려갈수록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고 했죠. 직접 배분법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에 단계배분법이 나왔네요. 이렇게 여러분 항상 주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에서 항상 뭐부터 배분한다라고. 이게 여러분 전제가 어떤 걸 말하는 거라고요? S1이 S2에 영향을 끼친 거는 인식한다. 이 말이야. S2부터 배부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S2가 S1에 영향을 끼친 거는 인식하겠다. 하지만 그 반대는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부터 배부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요게 항상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다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다 항상. S1부터 배부하는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어때? 이게 P1과 P2에 얼마가 갈지를 계산하라라는 거야. 물음 2번은 뭐예요? 상호배분법으로 풀어봐라. 이거야. 상호배분법.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뒤에 페이지, 뒷페이지 보세요. 자, 단계배분법, 직단상 중에 단이다, 단. S1부터 우선 배분한다라고 했지. 자, 빨간색. 일단 여러분, 형식 틀은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크게 잡혔네. 자, 보이시죠? 이쪽에 쭉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S1, S2, P1, P2하고 배분전 원가, 뭐 배부든 배분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얼로케이션, 배부전 원가 84만 원, 15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 P1, P2는 원래 얼마인지, 배부전 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 X, Y로 두겠습니다. X, Y로.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X, Y를 둔 거예요. 값을. 84만 원 요거부터 배부한다. 요거부터 여러분 S1을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음의 표시로 마이너스 84만 원.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뿌리죠, 여러분? 문제에서 보면은 동력 부분이 2대 4대 4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교수님께서 주셨죠? 2대 4대 4 이렇게 뿌리면 돼요. 2대 4대 4 빨갛게 뿌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자 이제 파란색으로 S2는 원래 자기 배부전 원가는 15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S1으로부터 16만 8천 원을 받아왔죠? 배부 받아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뿌려야 될 S2 금액은 원래 있던 15만 5천 원과 이번에 16만 8천 원을 합쳐서 요 두 개 더한 금액 32만 3천 원이 요 배부될 금액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배부하시는데 중요한 거 뭐?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32만 3천 원을 적으세요. 적고 나서 뭐? S1으로 다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포인트. 됐죠? 두 번째 포인트. 선 배분이 끝난 S1에는 다시 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말이고, 이게 이런 이런 기술적인 풀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S1과 S2가 서로 원래는 다 주고받는데, 동력 부분이 수선 부분에 전기도 공급하고, 수선 부분이 전기 부분이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해. 하지만 그 서로 용역을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인식한다는 거야. 지금은 뭐다? 동력 부분이 전기 부분에 전기를 공급한 것만 인식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의미가 그거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앞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요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했고, 세 번째 포인트, 실수하기 쉬운 거 뭐죠,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주어질 거야. 25%, 55%, 20%잖아, 그지? 뭐 이거 아주 간단한 거긴 간단한 거지만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 뭐죠? 지금 요렇게만 갈 거잖아요, 그죠? 맞지? 요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25% 이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 32만 3천 원을 P1과 P2가 비율을 어떻게 나눠 가진다는 거지? 55%, 20%인데 여러분 뭐 너무 기초적인 실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32만 3천 원 곱하기 55%, 32만 3천 원 곱하기 20% 하면 여러분 얼마가 남겠어? 25%가 여기 있는 만큼이 배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정신없으면 이런 실수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뿌려주는 총 금액을 55대 20으로 뿌리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75분의 50, 뒤에는 75분의 20 이렇게 뿌려야지 전체 이 32만 3천 원이 전부 다 없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수 잊지 말자. 55대 20%를 75대 55, 75분의 55, 75분의 20. 요렇게. 요게 세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S2를 배분할 때 S1으로부터 받아온 금액도 합쳐서 배분하자. 이게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역으로 가지는 않는다. 단계 배분법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P1, P2로 S2를 뿌려줄 때 착각하기 쉬운데 이 25%는 이제 없는 게 되니까 이 55%대 20%요 비율로 두 개로 찢는 거구나. 총합이 75를 이렇게 50, 75분의 20 이렇게 찢는 거구나. 실수하기 쉬운 거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부 후 원가는 무조건 여기가 0이 된다. 배부하고 나면 보조 부분에는 제조 간접 원가가 한 푼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호배분법을 할 겁니다. 상호배분법 우리 45회에서 나왔던 게 상호배분법이었어요. 그죠? 상호배분법 실수하지 말자. 그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 밑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요 밑에 식 보이죠? 식 여기 제가 있는 거. 이 식의 의미를 한번 떠올리자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쓸 수 있는 회계 시험이니까 이 계산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우리 객관식 용이나 그냥 손으로 풀 때는 이걸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하셨을 거야, 그지? 하지만 이제는 식 자체만 잘 세워 놓으면 틀릴 일은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 문제가 안 되니까. 자, 한번 뜻을 볼게요. 자, 여기 대문자 A, 대문자 B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자, 대문자 A는 이렇게 대문자 A는 S1이 배부할 최종적인 금액이에요. 요게 요렇게 세 군데로 뿌려지죠. 그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대문자 B는 S2가 최종적으로 배부할 어디에 S1, P1, P2 이렇게 세 군데 배부할 최종적인 금액이다. 알겠죠? A하고 B는 뭐 S1하고 S2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까지 다 고려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 부문에서 다른 부문들에 뿌려줘야 되는 최종 금액이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문자 A, 대문자 B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됐어. 찾아봅시다. 밑에 여러분 보라색 부분 그때 말했듯이 한 번 더 연습합니다. 대문자 A 뭐예요?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원래 S1이 갖고 있던 연두색 표가 아니라 파란색으로 원래 S1이 갖고 있던 84만 원에다가 자 뭐예요? B2 중에서 요렇게 받아오지 지금 이만큼 B 중에서 25%를 곱한 금액을 A가 받아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에 다시 읽어볼게요.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 대문자 A는 S1이 원래 배부할 84만 원과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 B 중에서 A 몫인 25%만큼을 더한 금액이다. 맞죠?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 S2가 배부할 최종 금액은 S2가 원래 배부할 15만 5천 원에다가 S1이 배부할 최종 금액 A 중에서 B 몫인 20%만큼을 더한 금액이다. 요 두 연립 방정식이 세우면은 뭐다? A하고 B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A는 92만 5천 원, B는 34만 원인 걸 찾았습니다. 어때요? A 92만 5천 원, B 34만 원 하면은 정확하게 마지막에 0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0으로 떨어집니다. 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세 군데 다 뿌려지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 S1으로 가고 S2, P1, P2 다 뿌려진다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게 직접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중배분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뭐다? 직단상이 기본 모형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단일 배부율인지 이중 배부율인지까지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가 밑에 당구장 표시 있고 별표 당구를 못 칩니다. 자, 여기 이중 배부율법에 의해서 이제 직접 배부법까지 섞는 겁니다. 그지? 직단상 중에서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한 거예요. 그죠? 직단상 중에서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앞쪽에서 했고 이중 배부율법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져요. 고정원가는 서비스의 예상 사용 비율로, 변동원가는 실제 얼마큼 썼는지로 배부 기준으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풀어볼게요.
자, 직접 배부율. 일단 직단상 중에서 직이니까 밑에 보세요. 얼마인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이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이중배부율법이라고 했죠? 금액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아, 84만 원이 54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뉘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 둘은 기준이 다르게 뿌리면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S1은 S2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이것도 고정원가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됐죠? 이래가지고 지금 S1에 대한 것만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뿌려지는지 연습하시면 돼. 변동원가는 뿌려지는데 S1 금액이 S2에 가지 않고 실제 비율로 이렇게 뿌려준다. 반반. 40% 40%니까 반반. 고정원가도 P2로는 가지 않고 P1, S2로는 가지 않고 P1, P2로 이렇게 뿌려준다. 어떤 기준으로? 고정원가 비율, 어떻게 나눈다고 적혀 있다고 문제. 예정 비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배부 후 원가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얼마 배부되는지만 체크하면 돼. 37만 원, 47만 원. 이 문제는 간단하죠. 45회 문제 같은 경우는 배부되고 나서 제조 간접원가를 받아온 거를 기준으로 제품에 또 얼마 뿌려지냐. 여기까지 물어봤었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실제로 제조 간접원가가 보조 부문께 얼마가 제조 간접 그 제품으로 제품 제조 부분으로 뿌려지냐. 그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잠깐 끊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풀이를 마치고 이어서 문제 2번 하겠습니다.